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컨퍼런스 콜과 섹터 컨디션 점검 합쳐서 센터장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도 좀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고 박스피라고 하죠.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오른 게 거의 없는 코스피, 그에 반해서 선진 시장, 특히 미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반전의 시각이 이머징에서 올라가는 것으로 올지 아니면 거꾸로 지금 모두들 그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흔들린다면 이런 고민도 지금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또 제가 그러니까요. 사회자로 오시니까 좀 머쓱합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얘기, 투자 그리고 살아가는 얘기 많이 하니까 진솔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여러 질문들은 저도 사실 준비는 했는데 저 자막에도 보이는 것처럼 야속한 차별화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미국 장은 계속 가고 있는 시장이 계속 될지 아니면 한국 시장은 뭐 저희도 사실은 저희 하우스 뷰가 있으니까 이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야 이러다 올라가 버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어? 약한 마음을 많이 먹고 그렇죠. 있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신중호 팀장님께서 원래 저희 하우스비는 정하는 칩을 맡고 계시고 저는 이제 조율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동료이지만 최근엔 특히 더 모여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죠. 매일매일 하고 있죠. 이제 올해 시장을 봤을 때 저희가 바라봤던 첫 번째는 모멘텀의 감속기라는 건 분명히 했거든요. 무슨 모멘텀이냐면 정책 모멘텀은 분명히 둔화될 것이고 뭐 테이퍼링의 형태가 됐던 뭐가 됐던 또 나라별로 굉장히 상이한 온도차를 갖고 정책 모멘텀은 감속에 들어가고 분명한 건 수출 증가율이 5월에 꺾였지만 여러 가지 펀더멘탈의 모멘텀 방향성도 약해지고 거기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시장 굉장히 견조했다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에 대한 개인들의 수급 개선이 상당히 버팀목이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려면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모멘텀 감속기를 지나서 또 레벨 자체가 한 번 더 올라설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또 개인 수급 외에도 좀 더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지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첫 번째 제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런데 왜 이럴까? 우리도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제가 최근에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가 K자형 회복이라고 하죠. K자. 제가 그 어떤 경제학부자분이 했는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코리아가 아니라요. 경기가 좋아지는 곳,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고.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같은 직장인들이야 월급 그대로 나오지만 자영업자들은 힘들어지고 경제도 똑같습니다. 제조업은 좋아졌는데 과거 추세성 위로 올라온 지가 꽤 됐죠. 미국도. 그에 반해서 서비스업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죠. 뭐 서비스업이라도 확 좋아지고 미국의 소득이 좋아지고 이래야 뭔가 수출도 늘고 이럴 텐데 이런 가능성은 잘 안 보이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은 이제 결국은 다시 선진국이 달려갔으니까 이머징이 이제 그 민 리비전 평균을 회귀해서 쫓아갈 것이다 생각 그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고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항상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화가 훨씬 충격이 크거든요. 하나 남은 게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결국 미국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고 미국은 좋아지고 이머징은 안 좋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지니까 이머징이 좀 쫓아갈 것이다. 이런 논리지만 반대로 미국만 좀 흔들린다면 이런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경기는 그냥 주춤해지는데 돈은 급속히 걷어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K자형 회복에서 소위 자영업자나 상당히 빈곤층들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경기는 그냥 그런데 물가는 오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는 너무 극단적 해석이겠지만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들이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이 얘기한 게 극단적인 단어이긴 한데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70년대 특수성이니까 그렇게 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기대값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데 원래는 파웰 의장도 일시적이야 라고 얘기는 했지만 물가가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돼버렸다라는 그런 고민도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에서 경제학과 금융시장이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경작에서 많은 경우는 합리적 기대에 의존하지만 뭐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실 금융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그때 반영되는 속성이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상하고서 근데 미래라는 게 어떻죠? 미래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나중에 내리는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특히 금융시장은 그 결정에 따라서 급속히 변해갑니다. 사실 굉장히 오늘 흥미로운 일이 오늘 있었거든요. 오늘요? 그렇죠. 오늘 뭐냐면은 뭐 아무것도 구체화된 건 없이 정치권에서 소위 카카오로 대표되는 플랫폼 안 그래도 기업 오늘 그 얘기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 네네. 이전화만 받다 왔습니다. 이전화만 지금 받다 왔는데 네. 아무것도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추론을 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도 좀 규제가 하나? 왜냐하면 당연히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카카오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자영업자가 가져가던 여러 가지 과실들을 가져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아마 신중호 팀장님께서 과거에 자료 쓰신 것 중에 네. 굉장히 제가 의미 있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과거 수출 증가율이 꺾였을 때 네. 그 밸류에이션 주식들이 한번 부러졌던 그렇죠. 사례가 많았죠. 네. 한미약품, 아모레퍼스픽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계속 카카오가 한번 그러지 않을까 하는 네. 의심을 가졌는데 항상 시장은 이렇게 이런 우연찮은 계기로 해서 그런 흔들림이 나올 때가 있는데 혹시 오늘이 그러한 날인가 저는 굉장히 저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게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거는 어쨌든 간단하게 정리하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시장에 좋았던 환경이 네. 변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모멘텀도 조금 변해가고 정책적인 부분들도 기대의 영역이 아니라 어쩌면 그 기대가 바뀌어서 리스크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우리가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으로 전환돼가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좀 더 들어가 보자면 네네. 우리가 이제 추구해 왔던 투자에 관한 철학을 굳이 네네. 예를 들자면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소위 소로스적인 어떤 죄기성,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가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전제 속에서 본다면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피드백이란 뭐냐면 부정적 피드백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가 수정해가는 과정이니까 균형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보는 거는 거의 긍정적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자신을 강화하는 과정인데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때 이런 겁니다. 어떤 처음에 어떤 추세가 생기죠. 네. 어떤 의견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계속 강화되다 보면 이게 극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절정에 다르면 사실 이게 좋아지니까 더 펀더멘탈도 영향을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계속 되먹임 작용이 나오다가 언젠가 갑자기 툭하니 멈추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네. 항상 보면은 현 세계에서 유명한 추세가 있고 추세에 대한 착각이 강화되다가 또 검증도 받다가 그 끝은 아무도 모르는데 보통 우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그럴 때 밸류에이션을 적용해서 그렇죠. 가늠을 해봤을 때 좀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웠던 종목들에 대한 부담들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통 이런 소위 금융 당국과 금융시장 간에 서로 재기적 상호작용,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이게 상당히 과거에 보면 맥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저희가 좀 고민했던 부분은 뭐 신중호 팀장님과도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의 저런 규제 강화가 사실 사람들이 한번 저런 거 보면 저런 게 뭐지 하다가 점점 감염되는 속성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그러진 않겠지만 만약 이것들이 구체적인 정책까지 연결된다면 시장에 굉장히 네거티브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아마 포트폴리오 제표에 대한 논의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 사람들 같은 회사에서 나오더니 오늘 부정적 얘기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제 이런 거죠. 저희들은 시장이 고정화돼 있지 않다고 믿는 철학을 공유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장은 과할 수도 있지만 어떤 중심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좀 최근에 여러 가지 지표상에 좀 독특한 이상 시그널이 나온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카카오자라고 붙은 것들이 다 올라가는 추세로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 사실적으로 팩트이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뱅크의 블록들 돈 것부터 저희가 조금은 좀 주의 깊게 본 것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게 좀 비싼 거에 대한 평가가 이제 드디어 좀 시장에서 반영하는 거 아니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세와 착각은 항상 기대보다 더 벗어나니까 그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좀 비싸져 있는 것들은 조심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라는 게 다 무너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안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해가는 시장이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온다라는 거는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시장의 추세하고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아마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그 얘기로 넘어가면 네. 또 굉장히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요새 사적인 모임 가면 제일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네. 삼성전자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저 안 그래도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거의 매일 요새 그 치료를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다 보니까 자꾸 말을 하다 보면 전자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굉장히 좋죠. 좋고 올해 내내 아마 저희 하우스에서 계속 신종호 팀장님이나 여러 강조해왔던 게 과연 반도체가 시장을 다시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렇죠. 최소한 올해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네. 이런 거죠. 요즘도 오늘도 동일한 질문을 던지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의견을 던지고요. 그걸 검증받길 원합니다. 검증받는 과정에서 그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를 저희가 네.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삼성전자가 과연 시장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버티고 있지만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아까 말했던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특히 더 문제는 만약 공급이 생각보다 강한 거라면 만약 내년 1분기에 네. 일부 반도체 조사기관의 전망처럼 저희 과잉 재고가 나온다면 그 과잉 재고 얘기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저희가 가끔 매일 아침 모닝 미팅 제가 주재할 때 가끔 강조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의 흐름은 그래? 하방이 안정적인 주식을 좀 찾아서 포트폴리오 재편하면 버틸 수 있다.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안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밀려붙자다. 근데 과거에 소위 밸류에이션 PBR 밴드의 중간값이 한 7만 4, 5천 원 되니까 네. 뭐 여기서야 뭐 얼마나 빠지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러한 선택은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선택지 중에 하나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드리신 말씀은 이걸로 시장의 위를 열 수 있는 이슈는 되기가 힘들다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고요. 위를 열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었을 때 오늘 또 카카오가 저런 흔들림이 나온다면 계속해서 시장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맨 처음 질문 중에 네. 결국 미국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그렇죠. 미국은 백신을 많이 맞았고 우리는 쫓아가서 맞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신종호 팀장님께서 쓰신 자료를 보고서 제가 네. 아주 흥미로웠던 자료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백신을 열심히 맞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빠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속해서 저희도 지지고 있는 것들이 결국 리오프닝 되는 것들이 뭐냐. 이것들이 포트폴리오 대안이 되고 또 하나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뭐냐. 그래서 뭐 대선 테마주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책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건 부동산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식으로 풀려갈 것이냐. 뭐 이런 논리들. 그리고 아까 당연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책 중에 네거티브한 게 뭐가 나올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플랫폼 규제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나온 거죠. 네. 말들이. 왜냐하면 당연히 지금 K자 협약에서 밑단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굉장히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왜냐하면 또 특히 최근에 그 한국은행의 정책이 굉장히 그렇죠. 레버리지 좀 축소로 가는 방향이죠. 그랬을 때 과연 소위 저신용 차주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다 보면 선택지가 굉장히 좁혀지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사실 좋게 보려면 말씀하신 것 중에 K자 중에 K의 위에 있는 거는 좀 뭐 비싸더라도 버텨주고 K의 밑에 있었던 뭐 리오프닝이나 그동안에 좀 자영업이나 그 위드 코로나로 통해서 좀 소위 말해서 매출액이 안 일어나던 산업이 매출액이 올라오면서 위로 붙으면 시장이 3,400이 아니라 뭐 3,600, 3,700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고민이 위에 있었던 성장, 뭐 플랫폼이라든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성장에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함께 이제 규제라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전환이 돼버린 상황인데 또 반대로 여기 밑에서는 악재는 있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아직까지 기대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건 맞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까지 고민이 뭐냐면 너무 사이클이 교체 주기가 너무 빨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자, 코로나 터졌으니까 무조건 코로나 아닌 언택트 가야 돼라고 하다가 백신이 나왔다 보니까 무조건 이제는 컨택트로 간다 하면서 주가를 소위 말해서 미리 땡겨버렸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고민스러운데, 그렇죠. 저는 이럴 때마다 항상 그래도 투자의 구루들이 자기 언어로 풀어놓은 책들을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저번에도 잠깐 우리가 회의나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굉장히 탐독하는 것들 중에 하나 소로스라던가 네, 그렇죠. 누가 뭐래도 하워드 막스 사이클을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이클이 복잡해진 건 분명합니다. 아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간다면 K자형 회복이어서 그래요. 옛날에는 위기가 오고 나면 같이 망가졌다가 그쵸. 같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쵸. 이것을 어떻게 정책을 일관성하게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온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 측 당국도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일단 이쪽을 띄워놓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머지도 좋아지지 않을까 봤는데 더 벌어지니까 이런 불안감이 생긴 거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최근에 극단적인 사례가 아주 심플합니다. 롤렉스 시계를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새 그 명품은 오픈런이라 그래서 그렇죠. 문 열자마자 막 뛰어다녀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 건 오른 게 없어요. 벤츠 같은 것들도 BMW 같은 것도 몇 년 전 가격 그대로거든요. 집 가격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를 결국 돈이 풀린 걸 놔두는 상태로 그냥 놔두면 이 격차는 더 커지기 때문에 결국 그쪽은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잡으러 간다는 얘기가 되게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K자라는 거는 어느 한쪽은 아직 회복도 안 됐는데 대출금리라든지 레버리지를 축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하게 들어오는 고민이 야 이러다가 개인들 신용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거의 해답은 나와 있어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정책 당국들이 고민하다가 지금 테이퍼링이 뭐 늦춰진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을 푸는 속도를 줄이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뭐 앞으로 돈을 더 풀겠다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일부 계층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를 좀 스탑을 시키고 또 이쪽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이나 규제를 통해서 이익을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정책은 그거는 어떤 사유지 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대안이 돼버린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라던가 아마 우리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당도 아마 워런 같은 분들이 상당히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확대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최근에 소로스는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는 없죠. 워렌 버핏을 다들 좋아하시니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저 신중호 팀장이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어쩌면 투자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떤 이런 피드백이라는 거는 반대쪽으로 자기 강화가 반드시 다 뒤따르거든요. 반대쪽. 어떤 밀어오던 모멘텀이 반대편으로 갔을 때 사실 그때 사람들이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하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게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만약 저한테 3월에 비해서 지금 상황이 어때 보이냐 물어본다면 역시 여전히 상단은 막혀 있다. 근데 막혀 있지만 뭐 워낙 그 수급이 강하니까 대안이 뭐냐 물어본다면 3월보다는 훨씬 뚜렷해졌어요. 그냥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K자의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조심하시고 밑에서 아직 안 좋은 쪽들을 할 수밖에 없다. 안 좋은 쪽밖에 안 남았다. 그런 게 본다면 참 흥미롭게도 어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중구난방으로 뭐 달러 강하고 금리는 오르고 주가도 왔다 갔다 하고 주가도 어제 애플 빼고 몇 개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나스닥도 빠진 거나 다름없죠. 근데 어제 거기서 우리 아침에 이제 항상 시장을 요약해주는 저희 염동찬 연구원이 이제 해줬지만 우리가 다들 항상 많이 보는 기업 중에 중국의 그 윈리조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뜬금없이 막 5%씩 올라갑니다.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업체죠. 그럼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 투자라는 거는 결국 미래를 예상하고 나중에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그냥 추론해서 좀 더 빨리 진입하는 거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결정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실 이 시점에서 알 수는 없어요. 어렴풋하게 가는 건데 근데 분명한 거는 아마도 신중호 팀장님이나 저나 내년쯤에는 그래도 여행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좀 더 과거보다는 코로나 맞고 나면 좀 더 접촉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쪽에 베팅이 커지고 있는 거다는 게 하나가 분명한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앞에 주가가 뜨다 보니까 딱 눈에 띄지만 왜 저런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움직일까도 상당히 반문해 봐야 된다 봐요. 저런 것들이 결국 굉장히 업체가 많이 정리되고 뭔가 그 재구조화된 곳들 우리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단단한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좀 좁혀서 가다 보면 시장에 지수에 너무 연연하기보다 그래도 밀릴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포트가 견고하고 돌아서면 상당히 어쩌면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나마 험한 이 범핑 로디, 울퉁불퉁한 시기를 넘어가는 지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가 이끌어가는 시장으로서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 맞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보면 탄력이 좀 둔화되는데 그동안에 이끌어왔었던 고밸류에이션 쪽이나 K자의 위쪽보다는 좀 위쪽에서 좀 서바이버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아직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리오프닝 내지는 저도 요새 고민인 게 아까 롯데케미컬 같은 것도 움직이고 포스코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네. 구조조정 때문인 건지 수요 때문인 건지 참 고민은 되긴 되는데 네. 그런 쪽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만 볼 수는 없고요. 그쵸? 제가 보니까 그 업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재구조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나오는 것 그쵸? 같아요. 그거를 잘 선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뭐 그것이 시작을 다시 한번 과거와 같은 사이클로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없다. 보고 있고요. 네네네네. 저는. 네, 그런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성장률이 과거처럼 빠른 속도의 회복은 이번 코로나 이후에 한번 이게 있었던 거고 향후 한 7, 8년간 쉽지 않지 않겠나. 저도 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자산의 이동도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시장의 주주가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이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네. 제가 단언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주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강화되는 어떤 법적 조치가 없이는 네. 우리 시장을 근본적으로 올리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하시면서 얘기하지만 애플처럼 우리가 자사주 매입해 소각한다면 주가는 오르겠지만 네. 또 우리의 국익 차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지 네. 그것도 반문해야 되는 시기 아닐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종호 팀장님과 오늘 네. 나눈 얘기 중에 어쩌면 좀 두서없다 생각할지 네. 모르지만 저는 계속 그럽니다.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이고 네.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세상에서는 어쩌면 너무 단정적인 어떤 흐름보다는 추세가 강화되는 정도를 보고 결정하셔야 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추세가 압축해서 지난 2년간 너무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고 그럼 나머지 추세가 형성돼서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착각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네. 착각해야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그렇죠. 이게 엄청 좋아질 거야. 네. 착각한다는 거는 보통 출발점은 기대가 낮아야 시작될 수 있는데 네. 지금 누가 뭐래도 아직 이익의 기대 수준이 매우 낮은 곳은 리오프닝 쪽에 있지 않나. 네. 그래서 그쪽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좋은 얘기, 투자 해안이 된 얘기 나누고 싶지만 제한돼 있다 보니까 네. 짧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리오프닝 그리고 그동안에 왔었던 모멘텀이 좀 변해간다는 얘기, 소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